네,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제가 지금 IELTS 각 섹션별로 인트로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리딩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IELTS 리딩은 사실은 한번 정리가 쫙 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는, 사실은 한국 분들께서 공부를 조금 하시면 가장 먼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섹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리딩에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트로 부분을 저와 함께 쫙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사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에게만 공개를 했었던 강의 내용인 이 True, False, Not Given 이라는 이 내용에 관련을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 정말 집중해서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우선은 IELTS 리딩은 테스트 시간은 60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을 해가지고 60분이 딱 끝나는 시간이 되면 바로 끝나는 건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아카데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섹션이 3개, 그리고 각 섹션당 지문 1개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예쁘게 바꿔주고요. 제너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섹션이 마찬가지로 3개가 있는데 섹션 1에서 지문 2개, 그 다음에 섹션 2에서도 지문 2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섹션 3에서 지문 1개를 보시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저렇게 지문이 많어, 총 5개나 읽어야 돼 하시겠지만, 사실은 제너럴 같은 경우는 섹션 1이랑 2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매우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의 수는 많아졌지만 굉장히 짧은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거다. 그래서 보통은 섹션 3 정도가 약간 난이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섹션 3의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의 지문이 아카데믹에서 3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었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리딩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시험지가 내 눈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 어떻게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순서로 좀 기억을 하시자.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시험이 시작이 됐다. 그럼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먼저 섹션 1을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항상 지문의 제목 먼저 읽기. 항상 하셔야 되는 거는 지문에 있는 제목을 먼저 읽어주세요. 오케이? 아니, 제목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 내가 유추할 수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읽나요? 하시겠지만, 지문의 제목을 먼저 읽어주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혹시나 지문의 제목 안에 고유명사가 있었을까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고유명사가 있는지가 왜 중요하지?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문의 제목에 고유명사가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자. 고유명사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뭐 굳이 무슨 뜻을 가지고 내가 유추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유명사만 있었는가만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지문의 제목 읽으셨죠?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키워드를 잡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항상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하고요. 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이구나 좀 파악을 하셔야 하고, 이 문제가 true, false, not given인지, 헤딩 매치인지, 아니면 빈칸 채우기인지, 객관식인지, 뭔가 이런 그 유형을 좀 파악을 하신 후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처음 질문부터 1번부터 쭉 내려가시면서 각 문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키워드를 좀 잡아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키워드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 자체 내에서 나에게 주고 있는 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힌트를 잡고 우리 지문으로 가셔서 그 힌트, 키워드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찾아가시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신 다음에 지문에서 키워드 찾기.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던 문장 읽기. 그리고 나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답 적기. 자, 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문의 제목을 읽었더니 고유명사는 없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질문 1번으로 한번 가보자. 1번으로 갔더니 지금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Jennifer was in Tom's room. 제니퍼는 톰의 방에 있었다. 이것이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not given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은 true, false, not given이구나. 그럼 이 질문 자체 내에서 나에게 주고 있었던 키워드가 뭐지?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선생님들 키워드 잡으실 때 무조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얘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항상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숫자, 고유명사, 기호입니다. 내가 질문 자체 내에서 숫자나 고유명사나 어떠한 기호, 킬로미터, 미터 같은 기호가 보였다. 걔네는 무조건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 키워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 돼 있습니까? Oopsie. Jennifer was in Tom's room. 그럼 딱 봐도 내가 해석을 하기 전부터도 벌써 제니퍼라는 것과 탐이라는 것이 고유명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대문자로 시작되는 무엇인가의 이름. 그럼 얘는 무조건 우리의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제니퍼 동그라미, 톰 동그라미 해놨어.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 지문으로 다시 가셔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주시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시면서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시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쭉 단어만 확인하시면서 이 제니퍼랑 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확인하시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딱 찾아갔더니 뭐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에 제니퍼가 나오면서 그 옆에 막 탐이 보이기 시작해? 그럼 거기인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서 멈추셔가지고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던 문장을 읽어주시고 해석을 하신 후에 제니퍼가 정말로 탐의 방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을 true이다, false이다, 뭐 not given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실 수 있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먼저 읽으시고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가자. 무조건 키워드가 되는 애들은 숫자가 나의 질문 안에 보이면 걔는 무조건 동그라미, 고유명사가 질문 안에 보이면 걔는 무조건 동그라미, 기호가 보이면 또 마찬가지로 무조건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근데 때로는 그 키워드라는 것이 내가 주어져 있었던 문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어져 있었던 나의 키워드는 내가 질문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셀폰스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문에 가서 셀폰스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찾아봤는데 셀폰스는 없어. 근데 뭐가 있었냐면 모바일 폰스란 단어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모바일 폰스가 이 셀폰을 잡아주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이 나왔던 거기서 멈춰주시고 그 문장 읽어주시고 해석하시고 답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잡고 있었던 이 키워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동의어가 사용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항상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 문제 자체 내에서 숫자나 고유명사나 기호가 보이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해놓고 가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reading은 정말 중요한 것이 단어 그리고 시간 안배. 이거 너무 당연하죠. 단어의 뜻을 모르시면 내가 아무리 제니퍼한테 이런 스킬 저런 스킬 배워서 답을 찾아갔다고 한들 그 문장의 해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단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는 좀 계속적으로 외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카데미
아카데믹에서 섹션 3개 있고 제너럴에서 섹션 3개가 마찬가지로 있는데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이제 60분 딱 주어지니까 각 20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분씩 우리가 투자를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섹션이 3가지가 다 풀어지게 되겠고, 이제 제너럴 같은 경우는 섹션 1이 섹션 2보다 더 쉽고 섹션 2가 섹션 3보다 더 쉽기 때문에 보통 15분, 그 다음에 섹션 2에서 20분, 그리고 마지막 섹션 3에서 25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합쳐져서 60분이 될 수 있도록 가시면 되고요. 이 리딩은 리스닝하고는 달라서, 리스닝은 스피커가 막 말을 하고서 끝나고 난 후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따로 주어서 그 엑스트라 10분 동안 답안지에다가 답을 적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리딩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시작한 다음에 60분 끝나면 바로 답안지 걷어가요.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답안지를 좀 작성을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번에 답이 애플이었다. 그러면은 이 애플이가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지에다가 애플 대충 적어 놓고 나중에 답안지에다 깨끗하게 적어야지 하고 안 적으시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애플이란 답이 나오면 문제지에다 대충 빨리 적어 놓고 답안지에도 같이 1번에다 애플 적어 놓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같이 작성을 하시면서 내려가셔야지 나중에 앞에서 뭐 5분 남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 들릴 때 막 마음 급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쓰시기 시작하다가 답 밀리고 막 난리 나거든요. 울고 불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리딩은 시간이 좀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거를 좀 처음부터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서 내려가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 필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게, 문제 묶음 안에서의 답안의 순서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1번부터 뭐 4번까지 빈칸 채우기가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빈칸 어쩌고 저쩌고 채워주세요. 자 2번에 또 마찬가지로 어쩌고 저쩌고 빈칸 자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 2, 3, 4까지 나왔다고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질문에서 키워드가 뭐 이 아이였어.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드릴게요. 키워드가 이 아이였어. 이 아이여가지고 이 키워드를 잡고 지문에 가셔서 이 키워드가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얘가 답이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서 이 키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줄에 있었던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적절한 답을 채워 넣으셨겠죠. 그러면은 2번 질문에 나오는 답은 키워드가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다음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답이 나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서 우리 1번 질문에 답이 나왔으면 2번은 그 다음 단락인 두 번째는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겠고 3번은 또 그 뒤에서 4번은 또 그 뒤에서 이렇게 나온다.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빈칸 채우기라는 문제로 묶음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은 그렇게 순서대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식도 그렇고 빈칸 채우기도 그렇고 객관식 우리 보기 주어지고 ABC 정하시는 그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물론 문제 묶음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순서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랑 이제 나중에 실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원 강의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드리죠.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얘는 순서대로 나오는 애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애들,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설명을 드려요. 어쨌든 1번부터 4번 이렇게 문제 묶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순서대로 답을 잘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5번부터 6번은 뭐 예를 들면은 5번부터 8번은 true, false, not given이야.
그래서 그 밑에 뭐 5번, 6번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첫 번째 문제 묶음에서 끝나서 새로 문제 묶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또 다시 처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 나왔던 답 그 밑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문제 묶음이 또 달라지고 새로운 문제 묶음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5번에서 나왔던 답이 여기면은 6번은 그 밑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묶음 안에서의 답안의 순서.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지시하는 대로 답을 적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는 true, false, not given 중에 하나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답을 적을 때 true나 false나 not given 이렇게 적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질문에서 true나 false나 not given으로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가 됐다. 그럼 나는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지. true나 false나 not given 이렇게 적으셔야지 내가 맘대로 t, f, ng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에게 어떻게 답을 적으라고 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스닝 선생님들 제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또 리스닝 인트로 관련해 가지고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리스닝 답안 적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딩에서도 이 단어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자체 내에서 나에게 몇 단어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해준다면 그것을 꼭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지시하는 대로 답을 쓰자. 자, 관사는 괜찮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거 제가 리스닝 답안지 작성하시는 과정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리스닝과 리딩 둘 다 관사를 빼주셨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Jennifer likes to eat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빈칸에 넣을 게 뭔가 지문에서 가서 찾아봤더니 그 지문에서 뭐라 돼 있었냐면은 an appl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적으로 apple이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고 얘가 지금 단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앞에 on을 넣어주시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답을 an apple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혹시나 이 on 또는 또는 더 같은 관사를 내가 깜빡하고 안 적었어. 요런 애들 관사를 깜빡하고 안 적고 그냥 apple만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관사는 빼주셔도 괜찮다. 그쵸?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스닝과 리딩에서는 관사는 그냥 빼주셔도 뭐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왜 안 넣었어? 막 그렇게 안 따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그 대신 뭐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냐? 우리 리스닝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해주실 때 내가 단수 형태로 넣어야 할지 복수 형태로 넣어야 할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단수 형태로 넣던 복수 형태로 넣던 둘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pple이라고 해주시던 apples라고 해주시던 an apple 해주시던 다 괜찮아요. 단어 수만 넘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데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혹시나 이 빈칸 앞에 on 같은 애가 미리 있었던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빈칸에 들어갈 라인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 형태로 쓰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답이 딱 이제 정해지겠죠. apple이라는 단어만 답으로 인정이 되고 apples라던가 또 on 들어간 on apple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할 때 그 앞에 이 빈칸에 꼭 단수여야만 합니다. 또는 뭐 이런 애들 to 뭐 이런 식으로 꼭 복수여야만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에 수를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은 단수를 쓰시던 복수를 쓰시던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관사는 괜찮아요 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그렇게가 사실은 우리 리딩에 관련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좀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싶으신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뭐 당연히 보시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지금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차근차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 보실게요. 자, 우선은 뭐냐면 제가 먼저 드리는 거는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지문에서 이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지문을 바탕으로 여기 주어져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주어져 있는 question이 true인지 false인지 not given인지를 확인을 하시자. 자, true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내용과 질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true. false는 뭐냐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질문에 있는 내용과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다른 데가 아니고요, 완전 반대 얘기. 이건 맞다 하는데 이건 틀리다 하는 뭐 그런 정도로 반대의 얘기가 나올 때가 false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다 놓치셔요. not given은 뭐냐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가 not given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마음에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좀 기초적으로 연습을 해 보실게요. 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니퍼는 인기가 좋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popular 하고 선생님들, 제가 오늘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popular하고 famous는 좀 안 헷갈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popular는 인기가 많은 거고요. famous는 유명한 겁니다. famous 하다라고 꼭 인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기가 많은 거랑 그 다음에 유명한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유의하시고요. 제니퍼는 인기가 많다가 주어진 내용이네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Jennifer is pretty. 제니퍼는 예쁘다. 자, 인기가 많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니퍼가 예쁜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true, false, not given 하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유추하시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 그럼 예쁘겠네. 이렇게. 지문에서 인기가 많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왜 인기가 많은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제니퍼가 몸매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제니퍼가 성격이 너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제니퍼가 돈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유가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인기가 많대. 그쵸? 제니퍼가 예쁜지 아닌지는 we don't know, right?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애들이 not given이 된다. 쉽죠, 이런 거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No one likes Jennifer. 아무도 제니퍼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제니퍼가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기가 좋다라는 이 popular이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 많은 사람들이 제니퍼를 좋아하는 것이 popular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제니퍼를 좋아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false가 되겠다. 뭐 여기까지는 전혀 헷갈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떠냐? Jennifer, 자, given이 뭐냐면 Jennifer and Lisa are in the classroom. 제니퍼랑 리사가 지금 교실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Jennifer is pretty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니퍼가 예쁘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Jennifer is not good looking. 자, good looking이라는 것이 외모가 좋다. 결국은 아까 이 pretty를 잡아줄 수 있는 동의어였고요. 근데 그 앞에 바로 not을 붙여가지고 제니퍼가 이 외모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여기 두 번째 나고 했었던 문장의 내용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틀린 소리가 되네. 그래서 이런 애는 false가 되겠고요. 뭐 이런 건 너무 쉬웠고요. 얘는 어때요? Lisa is not good looking. 제니퍼가 good looking이 아니라는 거는 틀린 걸 알아. 왜냐면 제니퍼는 예쁘다고 했으니까. 근데 리사는 어떻습니까? 리사는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왜 굉장히 많이 틀리시냐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 앞에 문장에서 제니퍼랑 리사가 둘 다 언급이 되었는데 굳이 제니퍼만 콕 집어서 예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리사는 예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쁜 거는 제니퍼만 예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여기 제니퍼 앞에 Only Jennifer is pretty라는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으면 제니퍼만 예쁘니까 리사는 예쁜 게 아닌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제니퍼에 대한 설명만 들었지 리사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리사가 good looking이 아닌지 아니면 리사는 good looking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얘는 not given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좀 심플한 example로 가져와서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시험으로 가셔서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뭔가 2개 또는 3개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앞 문장에서 언급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그 뒤에 문장에서 얘는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질문에서는 여기 언급이 되었었던 애가 아닌 다른 그 A, B, C가 있었으면 B나 C에 관련을 해서 걔는 어떤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A가 그런 건 알겠는데 A만 그렇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B랑 C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지. 절대 아니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언급이 안 되어 있었으면 얘네는 모른다. not given이다.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My professor has not decided on our essay topic yet. 우리 교수님이 우리 에세이 토픽을 아직 결정하시지 않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걸 붙잡고 첫 번째, making a decision on topics. 토픽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is not an easy job.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에세이 토픽을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게 왜 안 하신 거라고? 너무 어려워서 그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얘는 이유를 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교수님이 에세이 토픽을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만 아는 거예요. 왜 아직 결정을 안 하셨는지는 we don't know. 그게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아직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셨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we don't know, right?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과만 나왔는데 얘는 지금 이유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가 없어. 당연히 not given. 자, 두 번째는요. My professor is very busy nowadays. 우리 교수님이 요즘에 매우 바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여기 주어져 있었던 내용의 이유를 자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given, 우리 지문에서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결정을 못 하셨는지 we don't know. 그쵸? 그래서 바쁘신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둘 다 모르는 얘기. 당연히 not given. 쉽죠? 뭐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읽을 게 갑자기 많아졌네요. Cell phones and radios are useful, but often prohibited in hospitals. Please note, radios are not allowed in hospitals because it interferes with the electronic machines used there. 자, 해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하고 라디오는 굉장히 유용하기는 하지만 병원들에서는 보통 금지가 되어 있다. Please note, 기억해 주세요. Radios are not allowed in hospitals. 이 라디오가 우리 병원에서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은 because, 왜냐하면 it interferes with, 방해를 준대요. The electronic machines used there. 그 병원에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전자 머신들하고 기계들하고 방해를 지금 얘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실게요. Number 1. Computers are very useful. 컴퓨터는 매우 유용하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여기서 또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금 질문에서는 뭐라 했냐면 제가 여기다 하이라이트 좀 해드릴게요. Cell phones and radios are useful.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useful한 것에 관련해서 주어진 I가 뭐였냐면 cell phone하고 radio가 useful하다라고 주어졌는데 얘는 computers를 useful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뒤에 술부 are very useful 이 부분은 똑같은데 주어가 달라? 이거 false다. 이거 틀린 말이네.
셀폰하고 라디오 얘기했는데 컴퓨터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네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셀폰하고 라디오가 useful한 것만 아는 거지 컴퓨터가 useful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술부 쪽에 동사부터 그 뒤에 나와 있는 술부 쪽이 같은데 주어가 달라졌어? 이거 틀린 거야 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가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 달라진 주어에 관련을 해서는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애들은 not given이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거는 셀폰하고 라디오가 useful 하다는 것만 알지 컴퓨터는 useful 한지 안 한지 모르는 거라는 거. 단순히 주어만 바뀌었어? 아, 틀린 소리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질문 보시면 Cell phones interfere with electronic devices in hospitals. 자, 핸드폰은 지금 interfere with 하시면은 방해를 일으킨다. electronic devices나 electronic machines나 같은 말이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 interfere with electronic devices in hospital 이라고 나와 있네. 근데 얘는 뭐가 지금 전파 방해를 일으킨다 했냐면 핸드폰이 전파 방해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지문에서는 누가 전파 방해 일으킨다 그랬어요? 라디오들이 전파 방해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은 셀폰이 아니고 라디오네. 이거 틀린 소리네가 아니라는 거. 똑같은 질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뒤에 나오는 게 제가 지금 이걸 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 자, 이 뒤에 나오는 interfere with electronic devices in hospital 요게 지금 지문에서 이 부분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단순히 얘는 똑같은데 지문에서는 radio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에서는 셀폰이라 얘기해? 아이 그럼 틀렸네. 이거 radio가 들어와야지. 왜 셀폰이 갑자기 들어와? 틀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 새로운 주어에 관련된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true, false, not given 하실 때는 그냥 주어진 내 눈에 보이는 내용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핸드폰하고 라디오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알아. 근데 병원에서 금지가 된대. 라디오는 병원에서 금지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전자기계들하고 자꾸 방해를 일으켜서래. 만 아는 거예요. 컴퓨터가 useful한지 we don't know. 핸드폰은 그렇다면 electronic devices가 interfere 하나? we don't know.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 셀폰이랑 라디오 소리 나와 있는데 여기서 라디오만 얘기했잖아. 그럼 셀폰은 아니니까 여기서 셀폰 얘기가 없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셀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not given. 아시겠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지금 이 강의, 지금 요 부분만 몇 번씩이고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number of gardeners are satisfied with their jobs. 자, a number of는 그냥 셀 수 있는 명사를 많다라고 해석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많은 gardeners들이 be satisfied with 하면은 만족스러워한다 그들의 직업에. 그래서 많은 정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스러워한다.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케이. 자, 1번 many, a number of 같은 뜻이라 그랬고요. gardener 똑같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make a lot of money. 돈을 많이 번대요. 자, 요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연습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죠. be satisfied 한다라고 얘기했지. be satisfied라는 건 그냥 뭔가 만족스러워 한다고 했지. 왜? 이유, 왜 만족스러워 하는지는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정원을 예쁘게 꾸미고 난 후에 그 보람참이 좋아? We don't know, right? 그냥 만족스러워 하는 것만 알지 이유는 모른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 이유를 주고자 함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We don't know. 너무나 당연히 not given. 두 번째는요. Many gardeners are happy with their jobs. 자, a number of, many 같은 소리. gardener 똑같고요.
be satisfied with랑 be happy with랑 똑같은 소리. their jobs 똑같이. 지금 보시면 given된 주어져 있는 이 문장하고 질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냥 단순히 동의어들로만 많이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true. 자, 그 다음에 many gardeners are not happy with their jobs. 많은 가드너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한다 했는데 얘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아? 그럼 이거 false네. 여기 not 들어갔으니까 false네. No.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많은 정원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스러워해요. 그건 팩트야. 알고 있어. 그러면 많은 정원사들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업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10만 명 잡을까요? 10만 명의 가드너들은 좋아해. 그쵸? 근데 또 다른 10만 명의 가드너들은 싫어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단순히 이 부분만 안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거는 얘야. 이거밖에 몰라. 색깔이 너무 안 예쁘다. 제가 또 이 색깔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는 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많은 가드너들이 자기 직업 좋아해. 이 부분만 아는 거지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싫어하는지. 진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not given입니다. 그거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단순히 똑같은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부정을 해놨다고 해서 이거는 false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어져 있는 기분이 Jennifer is pretty.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이게 기분인데 밑에서 질문이 Jennifer is not pretty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에 not만 붙었어. 근데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은 대상이 같으니까. 이것도 제니퍼 얘기고 이것도 제니퍼 얘기인데 여기서 not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소리다. 이건 false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많은 가드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펜 말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쪽과 여기서 많은 가드너다 라고 얘기하는 이쪽이 서로 다른 쪽을 지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편의 10만 명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다른 한편이 자기 직업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주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not given이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Many Canadians love sunny days. 자, 우리가 아는 거는 많은 캐나다 사람들은 햇빛 쨍쨍한 걸 좋아한다. 사실은 그렇죠.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밴쿠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밴쿠버는 겨울은 그냥 거의 하루 왼종일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보통 7, 8월 이럴 때는 해가 쨍쨍한 날이 많은데 겨울에는 해를 볼 수가 없어서 가끔 해가 이렇게 얼굴을 살짝 내비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방방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많은 캐나다 사람들은 햇빛 쨍쨍한 날을 좋아합니다가 팩트예요. 자, 그 다음 뭐래요? All Canadians love sunny days. 모든 캐나다 사람들은 sunny days를 좋아한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many라는 i와 all이라는 이 i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정수량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many,
some, most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부정수량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few, a few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2개다, 3개다, 4개다 이렇게 정확한 수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부정수량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애들이 나왔더니 좀 유의하시자. 자, many를 보실게요. 자, many라는 거는 절대적인 값.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또 막 헷갈려지는데 many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많은 거야. 단순히 얘는 그냥 많다. 그냥 많아. 오케이? 그게 뭔지 몰라. 그게 1000인지 만인지 100만인지 몰라. 그냥 많아가 many예요. 오케이? 근데 most는 대부분이라는 말. 이 most는 또 같은 말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most는 majority. 오케이. majority나 most 같은 말이죠. 대부분이라는 말인데 얘가 대부분이라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얘는 상대적인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many는요 그냥 많은 거예요. 그게 1000이든 만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억이든 조든 그냥 많은 거야. 근데 대부분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를 봐야지 이게 대부분이다 아니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이면 그래도 한 8, 90%는 돼야지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지. 그런데 IELTS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전체 중에 50% 이상만 되면은 이 아이는 most가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전체 중에서 50%만 넘으면, 반만 넘으면 대부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 most나 majority를 true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문을 봤더니 most students passed the exam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exam을 패스했다.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not given입니까? 그래서 제가 막 찾아가 봤어요. 그 exam이라는 단어를 우리 키워드로 잡고서는 막 지문에서 찾아가 봤더니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센텐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In the school 이렇게 그러니까 last year 65% of the students thankfully passed the exam.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작년에 감사하게도 65% 학생들 중에 65%가 그 exam을 패스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게 most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당연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또는 이런 식으로 뭐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이것도 more than half 하면은 half가 반이란 뜻이니까 50%가 넘는다는 거죠. more than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우리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고. 그쵸?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65 students out of 100 65 out of 100 students thankfully passed the exam.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몇 퍼센트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전체 수를 주고 이게 지금 전체 중에 얼마만큼이다라는 거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딱 퍼센티지는 안 주어져 있지만 뭐 65%라는 걸 어쨌든 반은 넘었다는 건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 most students passed the exam 했다라는 질문이 true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보다는 질문의 대부분이 또는
이 majority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대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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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지문에서는 분명히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many라고 나올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와. 그리고 나서 질문에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많으니까 대부분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얘는 뭐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단순히 많다라는 것이 전체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many라는 것이 아까 우리 질문에 보시면 many Canadians love sunny days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many라는 것이 그냥 많다는 거예요. 1000명도 많은 거고 10,000명도 많은 거고 1,000,000명도 많은 거고 1,000,000명도 많은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만 알아. 그런데 전체에서 이 most 대부분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캐나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고 그 중에 몇 명이 좋아하는지 이런 수치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질문에 대부분이 라고 질문이 나왔고 지문에 many 라고 주어져 있으면 걔는 not give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리. 주어져 있는 거는 many래. 주어져 있는 거 given. 지문에서 many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질문에선 어리래. 자, 이거는 뭐냐면 many는 이거 제가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여기 그림 그리는 것이 그게 없어졌나 보네요. 안타깝네. 자, 그럼 여기서 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게. many는 뭐냐면요. many는 얘는 전체 100분이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이만큼인지 또는 뭐 이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얼마만큼은 확실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any Canadians love sunny days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냐면 분명히 sunny days를 좋아하지 않는 캐네디언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many예요. 그쵸? 근데 all은 뭐예요? all은 백분율 중에서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sunny days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대. many라고 적혀 있으면 확실히 몇 명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지만 all은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틀린 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에서 many가 주어지고 질문에서 all이다 하면 얘는 false입니다. 얘는 false예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주어져 있는 것이 many야. many라는 것이 나올 때는 확실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all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린 소리라는 거. 자, few Canadians love sunny days. 우리 few라는 것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few가 있을 때가 있고 few가 있을 때가 있죠. 이 어가 붙을 때랑 안 붙을 때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가 붙을 때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있는 거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I have a few friends. 내가 친구가 조금은 있어. 근데 I have few friends 하게 되면은 내가 친구가 조금밖에 없어.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다음에 얘는 조금은 긍정적인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ew 지금 어가 없는 상태에서 few였으니까 거의 캐네디언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다는 거야. sunny days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 이건 너무 당연히 틀렸죠. 왜냐면은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many라는 단어와 few라는 단어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당연히 얘도 false.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수랑 형용사들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most Canadians love sunny days. 대부분의 캐나다 사람들은 sunny days를 좋아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most라는 거, 대부분이라는 것을 내가 true인지 false인지 알기 위해서는 50%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분명히 지문에서 그냥 많다라고만 나올 거예요. 그냥 많은 것만으로는 그게 50%가 넘는 많은 건지 50%가 넘지 않는 많은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not given이다.
이렇게 이거는 좀 공식화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5가지 유형에 관련된 true, false, not given 연습을 좀 해보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 안에서 이 나머지 부분들도 한꺼번에 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강의가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오늘 5가지 제가 올려드린 부분과 앞에 인트로 부분 설명해 드린 것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공부하시고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로 우리 파트 2 부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